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무월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월경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리고 생리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월경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되면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쉬운데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월경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생리통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무월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갑상선 질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서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월경에 대한 고민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더 고민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적인 분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 대해서 빨리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호르몬들의 균형적인 분비를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궁순환을 촉진하는 것,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양한방 치료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 오시면 예진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진단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면서 환자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나 여러 가지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이외에 다른 장기들의 상태도 살펴봐야 되죠. 위장이나 간, 신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과 갑상선이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갑상선뿐만 아니라 각 장기들이 균형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여러 가지로 갑상선 질환의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치료는 철저하게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몸이 잘 붓는다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심하게 얼굴이 붓는 데다가 오후가 되어도 부종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또 손이 부어서 주먹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소화기관의 흡수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 체내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몸의 순환 부전으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환자분들은 장 운동이 부족해져서 변비도 생기기 쉽고요. 심한 환자분들은 복수가 차기도 하죠. 이렇게 자꾸 붓거나 이유 없이 살이 찌는 증상을 이겨내려면 갑상선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체내 순환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요.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원인도 꼼꼼하게 파악해서 다양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체내 대사 체계가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하던 만큼만 운동을 해도 매우 피곤하고 운동을 다 끝마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명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곤할 때 피곤함 외에도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는 운동이 부족하다고 하고 더 운동만 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더 피곤한 상태가 되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암 후유증 치료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꾸 피곤하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암 후유증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피로감은 갑상선의 기능을 보호하고 나서 체내 각 장기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치료 한약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약은 현재의 증상을 치료하는 청정 유기농 약재를 전통 방식으로 달여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갑상선 질환, 그리고 암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요.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늘리고 휴식을 적절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면 좋겠죠.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초기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에서 만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카락 자체가 얇아지게 되는 탈모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겠죠. 보통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많이 생기지만 호르몬 분비 등의 문제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갑상선 문제로 탈모가 생길 때는 주로 이렇게 옆머리 부분에서 머리가 빠지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수리에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머리가 빠지는 탈모의 경우에는 갑상선이 영향을 주는 경락이요, 측두부, 그러니까 옆머리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증상은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정상화하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거나 모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술을 병행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도 살이 찐다거나 식욕이 떨어져 있는데도 자꾸 체중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도 살이 찌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보통 초기에 살이 빠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요, 이 항진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체중이 원상복귀가 되고 또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갑상선 암 수술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할 때도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저하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심지어 O 사이즈가 90kg가 넘어가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뵀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암 후유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해서 쉽게 살이 찌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섭취 후에 체내에서 당 분해 및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면 체중이 쉽게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체중 변화는 식단이나 운동만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한 치료, 그리고 체중 증가 자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전에 올려드린 내용에 이어서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갑상선 질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만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다양합니다. 언제든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치료법이 뭔지 알고 싶다면 저의 카톡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